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자, 부동산의 경제성 분석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얘는요, 어림셈법 혹은요, 비율 분석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은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게 뭐냐면 요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요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5년 있으면 5년 있다 처분을 한다고 가정하면서 자, 이 5년 동안에 매기 소득 있죠? 소득이득을 꼼꼼히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 시에 이득, 소득이, 처분 시에 지분 복귀겠죠? 이런 것도 꼼꼼히 예측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림템법 비율분석법은 나중에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처분하지 않고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나간 돈과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무식한 방식입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얘는 자, 이 분석 대상 이게 뭐라고 할까요? 사용 지표가 무조건 내 손에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상당히 자, 이 합리적인 방식인데 얘는 사용 지표가 다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 겁니다.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일단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여기서 다른 데가 어디라고요? 요곳은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요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그죠? 이게 알게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나간 돈 들어온 돈 있죠? 요건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5년 있다 처분하니까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좀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를 아주 간단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노량진인데 B라는 곳이온, C, D라는 곳이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싸게 나오는 게 가끔 있어 없어요? 있죠. 요게 이제 그런 부동산인데 얘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가 되겠네요. 몇 프로라고요? 20%. 그럼 당연히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죠.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요걸 지금부터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얘를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얘는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입니다. 요걸요,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아까 이 시장 전체에서 했던 체계적 위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요걸요,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외부 수익률. 그러면,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 박스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박스가 딱, 크게는 세 가지.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그럼 만약에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년 만에 처분한다고 가정해보자. 몇 년 있다고요? 1년 있다 처분한다면 2천만 원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세요. 그럼 여기에는 자,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 순현재가치법,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자, 영어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 순을 영어로 net 이렇게 합니다. 현재를요 present, 가치를요 value 이렇게 해서 M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익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ofitability입니다. 그리고 지수를요 index 이렇게 해서 PI법, 얘는요 internal rate of return이다 해서 IRR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요걸 공부했던 겁니다. 자, A라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 보세요.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자, 처분하게 되면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맞죠? 1년 있다 추가로 2천만 원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자체의 수익률 아닙니까? 곧바로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를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그러니까 요 내부 수익률하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10%밖에 못 벌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자, 뭐가 클 때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게 이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이렇게 분석해 보자.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자. 요게 이제 투자론의 크게 이제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옵니다. 자, 지금부터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요걸요,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 얘를 뭐라고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늘상 얘기하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를 할인해 볼게요. 할인하는 것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할인하게 되면 뭔가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 10% 빼면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면 이제 조금 이따 계산해 보겠지만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 그럼 이게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겠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10% 뺀 게 이거죠? 10% 뺀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죠? 자, 100원에다가 10% 붙인 게 133.1원이죠? 그럼 10% 뺀 게 100원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자, 10% 뺀 게 이거죠?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어쨌거나 다른 데다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벌려면, 1억 2천만 원 생기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은 얼마라고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문이에요? 909만 원만큼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909만 원. 알겠죠? 문제기 하겠네? 자, 5억 투자했는데, 앞으로 8천만 원씩 들어오고, 처분 시에 7억이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10% 할인하면 6억 나왔다고 치자. 얼마 나왔다고요? 6억.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하면 여기서 10% 붙인 게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6억은 투자해야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내부동산 얼마라고요? 5억만 투자해 이 정도 버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하면 10%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번다고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부동산 얼마라고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미라고요? 909만 원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시점에. 909만 원은 1억 909만 원에서 뭘 뺀 거라고요? 1억을 뺀 겁니다. 그죠? 요거를 수년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년가. 요거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해줍니다. 뭐라고요? 유입액의 현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제로 시험에 나온 거죠? 유출액의 현가라는 건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출액의 현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여기서 요거 뺀 게 0보다 클 때 있죠?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원래 여러분 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얘는 우선순위 같은 결정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1억 얼마라고요? 909만 원. 이렇게 한 걸요? 1.0909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다 필요 없고, 이것도 일단은,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자, 앞으로 들어올 돈 10% 할인한 게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수년가.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분의 이거 한 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인데,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요거니까, 요건 아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 살점을 좀 붙여나가겠고요. 뭘 붙인다고요? 살점. 자, 일단 이 사람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민 가려고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놈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 딱 보더니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한테 팔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얼마 줄래 했더니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꺼져. 이렇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그럼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게요. 얘보다 높은 하는 계속 올리려고 하죠? 어디일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결국 10%를 얻을 수 있는 가격이 1억 90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도 자꾸 가격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려고 하는데 최소한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정도를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도 자꾸 올려줄 의향이 있죠? 높은 수익이 예상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 해서 이걸요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투자 가치. 근데 요거는 시장에서 구입한 가치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뭐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내부 수익률. 근데 저거는 저 왼쪽에 있는 거 볼게요. 저거는 내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투자 자체의 내부 수익률인데 연평균 수익률. 큰일 났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요? 현금 유출액이죠? 이건 현금 유입액인데 현금 유입액을 이렇게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 있죠? 20%입니다. 20% 빼면 이거 돼요. 그러니까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 있죠?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어렵게 얘기한다면 자,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시켜놓은 할인율 있죠? 이걸 뭐라고요? 내부 수익이라는 겁니다. 더 어렵게 얘기할게. 더 어렵게. 자, 어떻게 하면 자, 앞으로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1억으로 만든 할인율 아닙니까? 얘를 뺐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 할인율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것분의 이거 한 걸 수익성 지수라고 했죠.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뭘로 하고요? 1로 만드는 할인율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워도 되죠? 자, 지저분하니까. 자, 그리고 얘는 나중에 1억을 구입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 얼마 받고 팔아요? 1억 909만 원 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909만 원, 이 수년가가 이 사람의 재산 가치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뭐의 증가라고요? 재산 가치 증가인데, 자, 만약에 A도 투자하고 B도 같이 투자했는데 A의 수년가는 300이고 B는 400이다. 그럼 합치면 얼마라고요? 700이 바로 이 사람의 재산 가치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산 가치 증가인데, 자, 이렇게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라고요? 가치 합산.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비율이죠, 비율. 비율 아닙니까? 이것분의 이거 비율 아닙니까? 그죠? 비율을 곧바로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남양주에 학원이 2개 있는데, A학원은 합격률이 30%이고, B학원은 70%, 80%라고 치자. 우리 학원은 몇 프로라고요? 80%다. 그러면 합치니까 합격률이 110%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평균 내니까 한 50% 합격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대로 합치면 돼요, 안 돼요? 비율 자체를 곧바로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합산 원리가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된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시간에 제일 어려운 걸 할 겁니다. 뭐 어려운 거라고요? 큰일 났네. 자,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 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얘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요 3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을 적용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상호 배타적 투자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이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자, 보통 이제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승일법을 비교하는데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고 예를 들어서 내부승일법에 따르면요 얘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액면가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요 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자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자 하나를 선택하면 돈이 남을 수 있어 없어요? 남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요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내부승일법에 따르면요 내부승일이 큰 순서 있죠. 여기에 따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이렇게 선택되는데 내부승일법에 따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만 일단 기억하세요. 결론은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내부승일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일단은 들어온 돈을 10% 할인한 거죠. 10% 할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들어온 돈을 재투자한다면 뭐라고요? 재투자한다면 요구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자 얘를 할인한 게 20%이죠. 그럼 만약에 들어온 돈을 재투자한다면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죠.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20% 이런 우수한 대안을 시장에서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이 낙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다 보면 때로는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2개 이상. 1기간 모형일 때는 안 나오는데 2, 3기간일 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 평가했을 때 있죠?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요 4가지 중에서 가장 부가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내부승일법에 따라 평가하게 되면요 부가 극대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산 가치가 극대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자, 이 의사결정이 달라질 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법 평가라는 얘기죠. 여기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아주 자세히 물어본다면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쟤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두 번째는요,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얘 이 방법으로 선택하면요, 부가 극대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극대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상출될 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로 평가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방법 알아볼게요. 107페이지 중간에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나 계산해 볼게요. 자, 10억을 투자했는데 첫 해에는 2억 들어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3억, 세 번째는요 4억, 네 번째 5억, 그 다음에요 3억 들어오는 이러한 투자가 있다고 시작. 그러면 10억을 투자했는데 요걸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볼게요. 일단 1년, 2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려.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 더 걸리죠. 일단 3년 이상은 걸리네요. 맞죠? 근데 3년까지 얼마 회수했어요? 9억 회수했죠? 그러면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년째 5억이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5억 중에 1억만 더 회수하면 되니까 5분의 1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면요 3.2년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물어봤는데 뭐 또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서 몇 년 걸렸다고요? 3.2년.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4년 내에만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걸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했죠? 무시했고, 두 번째는요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완전히 무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해는 4억 들어오고 두 번째는 6억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푼도 안 들어온 투자안이 있다고 시작. 그래도 몇 년 걸려요? 2년밖에 안 걸리니까 선택하겠다. 말이 대화인데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한 거 있죠? 요거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뭘로 할인해요?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요걸 가지고 몇 년 걸리나 따져볼 수 있죠? 요걸요,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가회수기간. 요거는 화폐 희망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워도 되죠? 이번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뭐냐면, 볼게요. 예,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투자 금액 있죠? 투자 금액에 대해서, 자, 투자액, 1년 동안의 투자액 중에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순이익은 기업 회계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기업 회계. 자, 그러니까 회사는 해마다 손익계산도 작성해야 하네요? 하죠? 이거 기업 회계상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회계적 이익률이다. 그래서 이걸, 자,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률보다 클 경우는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했죠?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무시했고, 두 번째는, 그냥 한 해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얘네들은 기업 회계라는 것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발생주의가 뭐냐면, 그냥 알기만 하세요. 자, 발생주의는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때로는요, 막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아까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이 나가지도 않았죠? 현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때로는요,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수익으로 잡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10년 동안 빌려주기로 해서 후불로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10년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한 푼도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이것도 막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발생주의 회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발생주의. 요거는 우리 투자론의 논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투자는 무조건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지금까지 한 결론입니다. 108페이지에 의해서 네 번째 줄 정리 볼게요. 자, 투자 의사결정 방법의 결론은 순원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커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고, 투자 가치는 뭐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한의 회수기간은요,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는 짧아야 돼요. 그리고 투자한의 회계적 이익률은요,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률이죠. 이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잠깐. 110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암기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요거 있죠? 그래서 요거 자주 물어보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요걸 고려하는데, 여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부 요 세 가지 있죠? 요거하고 하나 더 붙인다면, 아까 뭐라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요거 딱 기억하세요?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몇 문제 풀고 끝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자, 194페이지 볼게요. 다른 문제는 다른 때 하기로 하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이란 순환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 할인율. 194페이지 찾으셨나요? 5번에 틀린 것은 1번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뭘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든 할인율. 그 다음에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자,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그 다음에 자,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간 돈의 현가총액이죠. 제로 시험에 나간 거니까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차감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3번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을 바꿔놓으세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4번에 순원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어 없어요? 있고, 5번에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한번 돌아와서 자 19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맨 아래 1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보다는 할인 회수기간법 있죠? 바로 밑에다 그거를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가 회수기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현가 회수기간법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할인해요, 안 해요? 할인하죠? 할인하면 금액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할인하면 금액이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 10억 투자했는데 회수하는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아, 금액이 작아지니까 10억 투자했는데 기간이 길어져, 안 길어져요?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보다는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회수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더 깁니다. 이해가 되겠죠?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뭘로요? 0으로.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든 할인율이다. 그 다음에 동일한 수년가에서 수익성 지수가 높게 나오려면 투자액이 적어야 된다. 요거는 집에서 하다가 힘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요거는 1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 할인했더니 300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300원. 그러면 수년가는 얼마예요? 여기서 요거 뺀게 200원이죠? 수년가는 얼마라고요? 200원. 그러면 요거는요, 자, 10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 할인했더니 1200원이랍니다. 1000원 얼마라고요? 200원. 그럼 둘 다 수년가는 여기서 요거 뺀 게 200원이죠? 요것도 여기서 요거 뺀 게 200원이죠? 둘 다 수년가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수익성 지수는요, 얘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얘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1.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투자액이 작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동일한 수년가에서, 자, 동일한 수년가에서, 자, 이 수익성 지수가 높게 나오려면 투자액은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자, 그 어려운 얘기네요. 4번 볼게요. 어림셈법, 회수기간법, 회계적인 일법은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5번에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요,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지만 내부수익률법은요,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돼야 한대요? 이거 틀렸는데 수년제 가치법만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냥 액면가로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저 두 놈은 저는 비율이라고 했죠? 비율을 곧바로 더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 가산 원리가 수익성 지수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수년제 가치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문제는 다른 문제는 뭐 다음에 풀어 상관없습니다. 더 할까요? 네? 더해요? 혼자 남아서 하세요. 네. 시간도 널널한데 집에 갔다가 식사하시고 와서 혼자 하세요. 예? 계산 문제는 이제 7월달, 8월달부터 이제 계산 문제 계속 할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이제 문제집 이렇게 나갈 건데, 요거를 전부 다 풀려고 하는 순간 떨어지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라는 문제 있죠? 그것만 딱 풀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쓸데없는 문제 풀면은 엉망이 됩니다. 엉망. 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7월달 8회 문제집 나눠지면 거기 있는 걸 다 풀려는 순간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100%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 하고 뭐 혼자 남아서 공부하시고 이제 그만할게요. 오늘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나오셔야 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공부하시라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